금발에 쭉쭉 빵빵, 거기다 조강지처기까지 한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내가 한 명이 아닌 마을 전체에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아내들이 이녀의 조강지처로 변하는 마을에 대한 영화 스텝포드 와이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작하는 프로마다 대박을 치는 잘나가는 방송 PD 조안나. 이번에 그녀가 제작한 프로는 부부에게 미남 미녀를 소개해준 후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프로입니다. 근데 이 방송에 의해 자신이 아내를 빼앗긴 한 남성이 제작 발표의 중간 총을 난사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엄청 화제가 되었고 방송국을 대표하는 PD였던 조안나는 단숨에 잘려버립니다. 평생을 프로그램 제작에만 신경 썼던 조안나는 이 일로 인해 폐인이 돼버렸고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남편 월터는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며 그녀를 데리고 이사를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마을 스텝포드. 그들은 환영을 받으며 최신식 집을 부여받습니다. 다음날 방송을 관두고 처음으로 숙면을 취한 조안나는 일어나자마자 다른 아내들을 소개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 마을의 여자들 뭔가 비정상적으로 밝고 활기찹니다. 그날 오후 조안나의 가족은 마을의 행사에 참석합니다. 조안나는 이 행사에서 유명한 작가 바비와 게이 건축가 로저를 만났고 그들은 서로가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말이 통하는 존재들임을 느끼며 친구를 먹습니다. 행사 도중 갑자기 벌어진 댄스 타임. 조안나는 이 분위기마저 적응하지 못합니다. 한창 댄스 타임이 진행되던 와중 갑자기 한 여성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돕니다. 그렇게 돌던 여자는 결국 쓰러졌고 조안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다가갑니다. 근데 마을의 이장이 등장하더니 조안나를 뒤로 가라며 치워버립니다. 그리곤 특이한 응급처치를 실행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안나는 아까 있었던 이상한 사건에 관해 얘기하다 남편과 말싸움까지 하게 됐고 이혼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남편과의 대화 이후 조안나는 다음날부터 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조안나는 마을의 유일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어제 댄스 타임 때 쓰러진 세라라는 여성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기로 했고 그들은 세라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망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편 집을 살펴보던 와중 그들은 우연히 세라라고 적혀있는 리모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리모컨의 진짜 정체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죠. 일단 세라가 멀쩡한 것을 확인한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고 이번에는 바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안나는 앞으로 부정적이기만 했던 자신에서 벗어나 긍정이 넘치는 스텝포드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안나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던 와중 월터를 포함한 남자들은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안나의 남편 월터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월터의 표정이 뭔가 미묘하지 않나요? 조안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오자 컵케이크까지 구워줍니다. 그러던 와중 바비의 남편이 등장하더니 월터에게 빨리 남성협회 모임에 가자고 했고 월터는 뭔가 차가워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떠납니다. 다음날 조안나와 바비는 게이 친구 로저에게 어제 남성협회에서 혹시 무슨 모임을 한 거냐고 물어보러 갔고 집 앞에서 그의 애장품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성적이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은 변해버린 로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점이 계속해서 나타나자 조안나는 스텝포드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월터는 그녀를 말려보려 하지만 실패했고 대신 여유롭게 내일 아침에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조안나는 고맙다며 이에 동의합니다. 그날 밤 잠을 뒤척이던 조안나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리모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에서 확 깬 조안나는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도시의 모든 여자들은 과거에 잘 나가던 비즈니스 우먼들이었다는 점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집에 있던 로봇 강아지마저 애완견 챔피언 출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조안나는 이 사실을 알리러 바비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던 바비의 집이 말도 안 되게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녀 역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조안나는 바로 이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남편한테 있다는 소식에 우선 남성회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굳습니다. 바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초상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때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성회관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내들을 로봇으로 바꿔버리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끔찍한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안나의 뇌가 들어갈 로봇이 등장했고, 월터는 조안나를 직접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마을의 이장은 새롭게 태어난 조안나 부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줍니다. 근데 마냥 파티를 즐기는 것 같던 월터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어디론가 조심히 떠납니다. 바로 로봇들을 관리하는 통제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월터는 마을의 아내들을 통제하던 뇌칩을 해제해버렸고 여자들은 제정신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다 모든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조안나와 월터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남편들은 다들 리모컨을 꺼내들지만 당연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이때 월터가 자신은 조안나를 로봇으로 만든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월터의 말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남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던 마을의 이장은 특히나 분노하며 월터에게 다가갑니다. 자격지심으로 인해 한때 열렬히 사랑하던 아내들을 순종적인 로봇으로 바꿔버리게 된 남자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실현하게 해주는 마을 스태포드. 과연 이 마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2004년 작품 스태포드 와이프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